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문재인 청와대 정부에서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라는 것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었죠. 이 개정 근로기준법이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일주일에 최대 52시간 근로 그 이상은 하지 마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그것이 최대이다 보니까 원칙은 그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일주일에 40시간 근로만 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 1일에 시행되는 것은 1차 300인 이상 기업 그 경우부터 시작을 하는데, 결국은 이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법이죠.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은 근로에 대한 기준을 지켜야 하는 그러한 국민에게 있어서는 모든 국민이 이것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번에 300인 이상 기업이 이것을 준수해야 한다고 하여 다른 기업은 그렇지 않은 것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잘못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근로기준법의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잡은 이유는 무엇인가? 원래 이와 같은 특단의 조치를 취할 때에는 대량 실업 사태가 다가온다든지 또 경기 침체로 이렇게 아주 최소한의 근로만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한 명이라도 더 그 일자리를 나눠줘야 한다든지 하는 위기의 순간에 이러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그냥 선거 공약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정책을 한번 세웠으니까 내 뜻대로 하겠다 하고 이렇게 밀어붙였습니다. 위기가 닥쳐와서 국민에게 속이고 있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의 경제가 곤두박질 치고 있다. 그것이 진실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문재인 그리고 청와대 정부는 그 사실을 국민 앞에 먼저 밝혔어야 하는 것이죠. 이 근로시간 단축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법으로 일하는 것을 금지한 것입니다. 이것이 별것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국민들은 어땠습니까? 어떤 사람이 밤을 새워가면서 일을 한다 그러면 대개 우리는 칭찬을 했죠. 참 열심히 한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그렇게 일을 하면 그는 법을 위반한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일하는 것을 금지한다. 그것을 그 일을 하는 데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측에다가 돈 못 주게 만드는, 시키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형식으로 국민의 행동의 자유, 어떤 자기 운명 결정권 이런 것을 이렇게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되고 나서 벌써부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최대 52시간 근로만 해야 한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우리가 잊고 있는 사이에도 누군가는 밤을 새워 일을 하고 있었고, 그렇게 우리나라는 운영되어 왔습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것 말고 국민 스스로 이렇게 이 나라를 만들어 왔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못하게 하다 보니까 주 최대 52시간 그리고 정상적으로는 40시간, 그것이 7월 1일 하루아침에 될 리가 없죠.
기업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벌써 한참 전부터 그 구조를 바꾸고 또 사람을 새로 뽑고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7월 1일이 오기 전에 이미 발생해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사업주에게만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들 자신이 이 정책에 반대하고 내가 피해를 보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는 이러한 반대를 합니다. 근로자 A는 한 달에 50만 원은 임금이 감소했다. 나는 한 달에 50만 원은 더 벌어야 그래야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근로자 B는 임금이 이렇게 감소했기 때문에 결국 또 나중에 보면 퇴직금도 줄어들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자 C는 신규 채용해야 되는 직원을 신규 채용해야 하니까 단지 임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은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이 증가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사업자 D는 제조업의 경우에 2교대를 3교대로 바꿔야 한다. 그런데 3교대, 1반, 2반, 3반이 있을 때 3반을 새로 채용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 30%에 해당되는 전체의 숙련공을 똑같은 지금까지 하던 그 기술 수준의 숙련공을 확보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노사가 다 반대를 하고 나서니까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결국 또 돈으로 땜질을 하겠다. 그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말처럼 현금이 넘쳐나는 그런 정부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임금이 감소했다고 하는 근로자에게는 그 감소된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퇴직금이 줄어든다 하는 것은 시행령을 개정해서 그 문제를 넘어갈 수 있게 하겠다. 또 신규 채용 비용이 증가한다는 사업자에게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지원금 규모를 20만 원 정도씩 늘리겠다. 그런데 이것은 앞의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당이 됩니다. 법조문에서 그들에게도 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일단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돈을 주겠다 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한 것을 조선일보 2018년 5월 18일자 뉴스에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고용보험기금으로 이 부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고용보험기금으로 자기들이 잘못한 경제정책, 자기들이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사업자의 기업 경영의 자유를 제한하고 통제한 그 때문에 생긴 문제를 고용보험기금으로 땜질을 하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과연 고용보험기금으로 이러한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것을 검토해 보기로 합시다. 먼저 기초적으로 고용보험기금이라는 것을 간단히 살펴보죠. 이 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1대1로, 그러니까 반반씩 돈을 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보험료를 내서 그것을 쌓아두고, 그리고 그 보험료를 지급하는 일반적인 경우에 약관처럼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이 기금에서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고용보험기금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이 좀 잡다한 그런 것들도 해결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주로 실업급여로 그것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고용보험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규정하는가? 고용보험법이라고 하는 법률로 그것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은 말 그대로 보험법이죠. 그것이 사회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건강보험 이런 것을 생각해 보면 마찬가지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보험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자에게 혜택이 돌아갑니다. 또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험의 바탕이 된 돈, 그 재원이 피보험자가 그 재원을 마련하죠. 제3의 측에서 갑자기 돈이 들어와서 그것을 사용하게 되면 보험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보험은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아주 소액의 보험금을 내고 그래서 그것을 큰 액수의 돈으로 모은 다음에 예측 불가능한 그래서 불확실한 미래의 어떤 사태에 대응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보험이죠. 그래서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것도 보험이다. 이것을 알아두고 그렇다면 이 고용보험은 국가 차원에서 다루고 있기는 한데 작게 보아서 우리가 자동차 보험 이런 것처럼 A 회사의 보험에 가입해 있는 A씨 그리고 B 회사의 보험에 가입한 B씨가 있다고 할 때 이 보험금의 지급은 어떻게 됩니까? A씨는 B 회사에게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지 못하지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당연히 상식에 맞게 생각을 한다면 바로 이 고용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용보험이 그 재원이 형성되는데 기여한 사람, 무임승차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료보험 같은 경우도 의료보험료를 그 공적기금으로 대납을 해서 당사자는 면제, 그 지급을 그 보험금 납부를 면제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하나의 보험 속에서 어떤 그룹은 보험금을 내고 어떤 그룹은 면제가 된다 하는 것은 이 보험의 원리상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용보험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실제로 어느 정도 변칙 운영이 되고 있는지 하는 것과 그것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이것은 보험이다. 그 보험의 특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먼저 함께 확인해 두는 그런 순서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지원금으로 이 52시간 근로 때문에 생기는 각종 문제, 각종 손해가 발생했다 하는 데 대해서 그 지원금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일자리 함께하기라고 하는 것은 법령 속에 그 개념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1호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 시행령 제17조는 고용 창출에 대한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돌고 돌아서 그게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함부로 법 해석을 잘못하고 또 정부는 함부로 그것을 운용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용 창출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고용 창출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사실 이 법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근로시간을 쪼개서 한 사람이 많이 하던 것을 나눠서 두 사람이 한다. 그러면 시간 수는 똑같고 사람은 둘이다. 사람이 둘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고용이 창출되었다. 이러한 논조로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도 도가 지나치면 안 되겠죠. 제1호의 내용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 휴가, 부여 등 이것을 일자리 함께하기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자리 함께하기를 통해서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그럴 때 현재 이 시행령에서 지원금을 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근로자 수가 증가하는데 일자리 함께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이렇게 되겠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거기에 보면 조금 전에 본 것이 일자리 함께하기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러한 행위를 했을 때 어디에 근거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역시 법령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17조 제1항은 먼저 조건을 하나 제시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보험법 제20조에 따라 그래서 이 일자리 함께하기를 한 사업주의 경우에 이러이러한 것을 해줄 수 있다.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고 하면은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근로자에게 월급을 줄 때 그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부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에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 정부는 이 자금으로 손해를 전보해 주겠다. 좀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만약에 2교대가 3교대가 돼서 그 근로자를 전체 근로자 수의 한 30%를 추가로 다시 뽑았다고 하면은 그 임금을 다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법령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사업주에 대한 것이고 근로시간이 감소된 근로자에 대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로시간이 단축된 52시간 근로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근로자에게 이전에 비해서 줄어든 데 대한 전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의 규정입니다. 지원할 수도 있고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지원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 법령의 뜻입니다. 고용보험법 제20조, 20조의 조문 제목은 고용 창출의 지원. 그래서 이번에 52시간 근로를 하게 되면 법에 의해서 근로시간이 강제로 단축되는 근로자들이 있죠. 그들에 대해서는 이 고용보험법 제20조의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은 고용 창출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새로 들어오는 만일 3교대라고 한다면 앞의 그 1반과 2반에 대해서는 덤으로 3반을 뽑도록 하기 위해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
일반과 이반의 그 근로시간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는 것이 원칙적인 태도입니다. 20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 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대통령령이 고용보험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창출의 지원, 즉 그 3반에 해당되는 새로운 사람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준다. 그들이 취업할 수 있다 하는 거기에 대한 지원을 규정한 것이 제20조인데 그 제20조는 법의 체계상 제3장 속에 있습니다. 제3장의 제목은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고용안정이 되겠죠. 멀쩡하게 일 잘하고 있던 사람들을 52시간 내지는 40시간만 해라.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 사람들을 그 여분의 시간을 모아서 사람을 좀 더 써라. 그것이 고용안정이다. 이 법조문을 현재의 정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용보험법 제20조에서 그러면 근로시간을 단축을 하고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 새로운 사람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글쎄 이 사업주가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미 있는 근로자의 그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더 일을 해야 할 그 자리에 새로운 사람을 고용을 한다. 이러한 선택을 하는 사업주. 아마도 이것은 정부에서 고용정책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이고 거기에 부응한 사업주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 이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법조문에서 보듯이 전면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가령 어떤 지역에 사업주가 100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5명이 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단축하고 사람을 좀 더 뽑아서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95개의 사업주는 그대로 전혀 시간을 단축하지 않고 또 새로 사람을 선발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랬을 때 그 95명의 사업주가 나쁘다 이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의 자유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시간을 일제히 일괄적으로 단축해라. 근로시간을 이렇게 하는 것은 통제경제가 되겠죠. 자신의 근로시간을 어떤 식으로 하고 근로자를 얼마나 고용을 할 것인지 그것은 바로 기업가에게는 아주 중요한 기업적인 사업적인 판단입니다. 거기에 그의 재능과 또 그의 남다른 어떤 방식이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것이죠.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연소자의 경우에 너무나 그 건강을 해칠 정도로 일을 시키고 건강을 해칠 정도의 그 작업 환경에서 일을 시키면서 임금은 조금 준다든지 했을 때 그럴 때 관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정상적인 성인 근로자하고 근로계약을 맺는 데 있어서 국가가 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관여하는 것은 이 자유경제 체제에서는 볼 수 없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든
100개의 사업주 중에 5개의 사업주가 혹시 정부의 입장에서는 고맙게도 이렇게 52시간으로 단축을 하면은 그러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도 생길 것이고 또 어려움도 있을 텐데 이렇게 해주면 지원할 수 있다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어떤 정책에 협력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이 헌법주의 국가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마련해 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기준법 여기에서 1차로 52시간 단축을 하는 한 무리의 기업이 있고 그 다음에 2차로 단축을 하는 또 한 무리의 기업이 있고 3차로 결국은 전국의 모든 기업이 여기에 따라야 하는 이러한 법이 개정되고 시행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은 법에 의한 강제이지 기업가가 자유의사에 따라 선택한 것이 아니지요. 그리고 이 법률은 모든 사업주가 준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가령 100개의 그러니까 100명의 사업주가 있을 때 100명이 다 단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그 100명에게 모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죠. 돈 주고 사는 것이고 돈 주고 자유를 그 대신에 규제하는 것이고 또 설령 돈을 주어서 지원을 한다고 치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들에게 그렇다면 왜 세금이 이들에게 투여되어야 하는가 하는 반박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근로기준법은 이러한 법률이다 하는 것을 그 자체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 조문 제목은 근로조건의 기준 이렇게 되어 있고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그래서 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해놓은 하한선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입니다. 주 52시간 근로제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위반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겠죠. 근로기준법에서 주 52시간 근로제한을 규정해 놓았는데 그것을 보고서 우리는 서로 계약의 자유 원칙에 따라서 주 60시간 근로계약을 맺겠다. 이것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 52시간 근로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혁명정책으로 추진한 것이고 또 이것이 국회에서 법 개정에 협조하지 않았느냐고 하겠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국회 실정을 보면 국회의원조차도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결국 민주당 일당 독재 상태에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 그리고 이 주 52시간 근로 제한 때문에 생긴 그러한 비용 그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그의 정부 그리고 민주당이 모두 부담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고용보험법에서 일자리 함께 하기를 했을 때 사업주 그리고 근로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 일을 했을 때 상을 주는 일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대해서 불평이 많고 그것을 반대하고 저항하니까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은 일을 해서 상 주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청와대 정부가 손해배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들의 잘못된 정책으로 생긴 그 손해, 그것을 메워 넣는 그러한 일에 사업주와 근로자가 돈을 내서, 그리고 그들 자신의 보다 안정된 장래의 그 근로활동, 그것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돈, 이것을 고용보험 기금을 거기에 쓰면 안 되겠죠. 잘못한 사람이 그 돈을 부담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우리는 첫째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마음대로 개정을 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벌써부터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했다. 여기에는 그 손해를 전보하는 데는 고용보험법을 적용해서 그 고용보험 기금을 거기에 쓸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이 정부가 정책을 잘못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국가나 정부가 배상을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로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과거처럼 왕실이 있어서 왕실이 책임을 지게 되면 자기 책임의 원칙이 충족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5천만 국민의 것이고 국가의 재산은 우리 5천만 국민의 재산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들어가서 관리를 잘못해서 일을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국가의 돈으로 그것을 메워버리면 결국 잘못은 문재인이 하고 피해는 국민이 보고 그 국민의 피해는 역시 국민의 돈으로 갚는 대단히 그 잘못된 결과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국가배상 소송을 한다든지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설령 그 이름이 국가배상의 형태라고 하더라도 지금 문재인 청와대 정부는 그들이 이야기하듯이 혁명정부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들이 잘못한 것은 자기들의 개인 재산으로 갚아야 할 겁니다. 이번 이와 관계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자신과 그리고 청와대 정부에 있는 사람들 개인 재산을 다 내놔서 이것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판결도 필요 없죠. 그 다음에 근로기준법 제1조의 목적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바로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 그리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기업가의 자유 이것도 좀 제한을 하고 그런 것이 용납이 된다는 그러한 법률이 근로기준법입니다. 그러나 이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할 때 마냥 우리는 균등한 근로자의 기본생활의 향상을 원한다. 그래서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부 마음대로 국회의원들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허용되는가?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1조에 있듯이 헌법에 따라 라고 하는 대원칙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헌법은 이러한 근로기준법을 어디까지 허용하는가? 헌법의 제119조 제1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자유경제 질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이 자유경제인 것이죠. 효율적인 경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위험 부담이 있더라도 창의가 존중되고 자유로운 자유경제 질서,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는 경제 원칙입니다. 다음으로 헌법 제126조에서는 사형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이렇게 금지 규정을 분명하게 두고 있습니다. 앞에 물론 법으로 규정을 하지 않고는 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때 또 그 앞에 조건이 있죠. 사형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할 때는 역시 아주 급박한 위난의 순간, 국가 안보와 관계된 때 이렇게 아주 협소하게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52시간이라고 규정을 했다고 해서 법률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야말로 무지한 주장이지요. 사형기업의, 사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통제 또는 관리를 한없이 하고 있죠. 모두 위헌입니다. 주 52시간 근로, 이 규정은 헌법 위반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앞에 첫째, 고용보험기금으로 그 손해를 전부할 수 없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그 집단들이 자신의 재산을 전부 내놔서 해결을 해라 하는 것이고, 둘째는 문재인 청와대 정부와 이 정책을 강행했던 자들, 그들은 모두 헌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 또한 탄핵의 대상이 된다. 탄핵의 요건을 충족했다. 그리고 탄핵만이 아니고 나아가 민형사상 처벌을 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하는 것이 두 번째 결론입니다. 다시 정리를 하면 52시간 근로는 고용보험기금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없습니다. 기업들은 그 지원금을 법에 따라서 받을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만일 그것을 정부가 강행한다면 또 다른 위법을 저지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그의 정부에게 직접 전부받아야 한다. 그럴 경우에 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만일 민주당이 계속 여기에 같이 한통속이 돼서 이 일을 계속한다면 그러면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다. 물론 그러한 예산을 편성한 데 대한 책임 또한 결국은 져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이고, 이렇게 국민에게 피해를 발생시킨 독재 그리고 헌법 위반 행위는 분명히 처벌 대상이다 하는 것을 밝혀둡니다. 이번 회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